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언리얼 이펙터가 알아야 될 기능과 툴이 아닌 이펙터가 알아야 되는 감각 중 하나인 색감과 타이밍에 대해서 작업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펙터들이 필요한 능력들이 있는데, 원화에 대한 드로잉 또는 색감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모델링, 애니메이션, 그리고 마무리 이펙트를 만드는 과정까지 많은 기술들과 노하우를 알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드로잉과 색감을, 이 감각을 높이지 않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만 높인다면 이펙트가 감각적으로 혹은 퀄리티적으로도 높은 좋은 이펙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색감에 대한, 원화의 능력, 색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이거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한 장면, 전투의 한 장면인데요.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지 않습니다. 이 스샷만 봤을 때, 스크린샷만 봤을 때는 어떤 게 적이 쏜 발사체고 어떤 게 아군이 쏜 스킬 이펙트인지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머리 위에 떠 있는 UI의 색상을 가지고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UI가 없다면 굉장히 헷갈리겠죠. 사실 이 UI가 과반수 이상 피하 식별을 해주는 겁니다. 이 이펙트 자체로도 이펙트의 한 색상의 컬러만 가지고 유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악령의 상태 이상처럼 정말 눈에 띄게 진한 농도를 갖고 있는다든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이펙트를 봤을 때 저는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채도도 높고 타기만 하고 색감도 예쁘지 않았죠. 근데 10년이 넘어가면서 점점 다듬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색감에 어떤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되나 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센던트 1의 전투 상황입니다. 게임 유튜버가 이 내용을 평가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스킬 이펙터가 화려하다. 그런데 그 점이 감점 요소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펙트가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아름다운 색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전투에 썼을 때 피하 식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색감은 어떤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냐면, 게임이니까 게임의 전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피하 식별의 정보를 어느 정도 담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펙트, 아트의 색감, 아름다운 색감을 담고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배율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롤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대 50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이펙트 하나만 뜯어봤을 때 50점이죠. 이펙트 하나의 색감을 봤을 때만. 근데 이 전체를 봤을 때는 이펙트 색감이 하나의 컨셉의 색에서 벗어나잖아요. 빨간색에서 계열에서 머물고 있고, 녹색, 핑크색, 주황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색감을 다양하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의 색상으로만 표현해요. 이펙트 별개로 봤을 때 별론데,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캐릭터가 어떤 스킬을 썼는지는 더 구분이 가는 거죠. 어센던트 1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캐릭터 스킬이 100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체로 이렇게 색감이 아름다운 녀석들을
다 섞어 놓으면은, 그리고 파스텔 톤이기 때문에 다 섞어 놓으면은 겹치고 피아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전투에서는 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색감을 표현을 할 때는 컬러의 종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과 암이 있죠. 라이트와 섀도우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세 개의 구체 형태의 실드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구체 형태의 실드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모양의 차이, 크기의 차이, 색의 차이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명암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구를 보시면 구 실드 안에 어두운 파란색이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두운 색상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진한 하늘색이 표현되고 있죠. 양쪽의 실드를 보면은 반사값을 가지지만, 반사값 때문에 어두운 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두운 색상을 넣지 않은 애디티브 재질로 되어 있어요. 발광만 하는 거예요. 발광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가벼운 느낌이 들죠. 여기도 마찬가지 더 가벼운 느낌이 들죠. 안쪽이 채워지지 않는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이펙트 명암을 표현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안쪽에 어두운 것을 깔아서 무겁게 표현하는, 중량감이 있게 표현하고 무게감이 있게 표현할 때는 이펙트 명암을 충분히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머터리얼 재질 모드, 블렌드 모드에서 트랜스루센트를 80% 정도 쓰고요. 애디티브를 발광하기만 하는 것들을 20%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걸 눌러서 무게감을 줄 때는 이펙트 명암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예제로 제가 만든 것들을 보면은 이 에너지파를 길게 내뿜는 형태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선 색감이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끝에는 어두운 파란색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에너지파가 가볍게 보이지 않고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자, 주황색에도 어두운 색을 깔았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파의 전체적인 바탕에 파란색 어둠을, 진한 어두운 트랜스루센트 재질의 색감을 깔았기 때문에 더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 거죠. 가볍지 않고. 그래서 이 무게감이 투명도에도 관련이 있죠. 다른 적들을 맞췄을 때 관통하는 느낌이 있죠. 그러면 이 바닥을 뚫고 바닥을 다 파헤치고 나가는 형태의 내용이 납득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텔레포트의 한 장면인데요. 텔레포트가 위로 쭉쭉 찢어지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만약에 애디티브, 즉 발광만 하는 재질로 꾸며졌다면, 그리고 투명도가 있다면 굉장히 가볍게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프레넬로 안쪽의 재질이 어둡게 꾹 표현되고 있고, 이거는 마스크드, 굉장히 진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둡고 밝고가 반복되는 형태.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 실체감, 무게감이 더 느껴지는 거죠. 텔레포트에서. 마찬가지로 토네이도의 한 장면인데요. 자, 토네이도의 바람이, 먼지가, 농도가 굉장히 짙죠. 무게감이 있죠. 만약에 애디티브로만 만들었다면 굉장히 가볍게 되고 뒷면이 보이고 뚫려 보이겠죠. 자, 여기서 애디티브는 이 번개예요, 번개. 90%는 트랜스루센트로 무겁게 꾸며져 있고요. 그 안에서 발광을 표현해야 돼요. 무거운,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발광을 표현해야 그 발광이 더 효과적이고 빛나 보이는 거예요. 반드시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 빛나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펙트를 표현할 때
암을 깔고 그 위에 명을 표현한다면, 어둠을 깔고 밝음을 표현한다면 확실히 더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펙트를 하실 때는 더 무겁고 고급진 표현을 할 때는 어두움을 먼저 깔아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제가 언리얼 이펙트 실무에서 만든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실제 만든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레이아웃을 이렇게 그렸었죠. 자, 여기서는 이 컬러 키를 보시면, 컬러 키는 여기서 사용한 색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레퍼런스가 되는 롤의 리그 오브 레전드의 발사체가 있었어요. 이 발사체는 이미시브 컬러로 꾸며지고 밑에 어두운 부분이 좀 트레일에 깔려 있는데, 이쪽이 제일 밝은 노란색, 살짝 주황색, 노란색과 주황색이 섞여 있죠. 자, 이 형태도 굉장히 나쁘지 않지만 이 형태보다는 지나갈수록 색깔이 변하는 형태. 그러니까 즉, 지금 여기서는 얘가 밝고 나머지는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깔려 있고, 그 위에 밝은 노란색이 깔려 있죠. 끝에 살짝 주황색이 맺혀 있지만, 자, 여기서 표현하는 내용은 뭐냐면 밝은 하늘색.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밝은 하늘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갈수록, 지금 제가 표현하는 거는 여기가 아니라, 그렇죠? 여기가 아니라,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보여지는 색깔의 그라데이션을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끝으로 갈수록 어두운 보라색이 되게,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컬러 키가 이제 요거예요. 여기서 사용한 컬러 키를 5개 정도 찍어 놓고 사용을 합니다. 이게 원화들이 보통, 원화가들이 이렇게 컬러 키를 찍어 놓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컬러 키의 컬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일관성 있게 여기서 시작된 것들의 끝으로 갈수록 색깔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색감의 형태가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는 거죠. 그라데이션이 여기서는 하늘색에서 어두운 보라색으로 이어가는 그라데이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실제 엔진 이펙트 작업을 한 것을 보면은 이렇게 라이트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제일 밝은, 그쵸? 제일 밝은 하늘색이 지금 표현되고 있고, 이렇게, 그쵸? 그리고 끝에서는 보라색이 표현되고 있죠. 여기서는 보라색이 표현되고 있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부딪힌 형태는 하늘색, 그리고 부딪힌 형태도 여기서는 하늘색, 그쵸? 시작은 하늘색, 끝으로 갈수록 어두운 파란색, 살짝 보라색으로 가는 느낌으로 한계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일 좋은 형태는 뭐냐면, 색을 제가 컬러 키를 5개를 찍었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 밝은 하늘색과 보라색, 이 2가지 컬러가 핵심 컬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핵심 컬러 2가지를 계열로 뽑는 거예요. 우리가 컬러 키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컬러 키를 정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가장 애용하는 컬러의 형태입니다. 자, 이거를 멀리서 보면은, 전투에서 사용했을 때 멀리서 보면 파란색 계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파란색 계열, 이거는 전투에서 주는 정보고요. 큰 그 정보의 틀에서, 기획의 틀에서 이펙트의 색감을 베리에이션 하는 거죠. 이 정도의 간격에서. 하늘색에서 어두운 살짝 보라색이 느껴질 정도로 이 안에서 아트감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원칙은, 자, 이거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게임 이펙트 스타일을 문서화한 건데요. 첫 번째가 기획이다, 기획. 그리고 두 번째가 아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전투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아트는 뭐냐? 이펙트죠, 이펙트. 이펙트, 개별 이펙트. 이펙트 하나에 대해서 봤을 때, 그 신미성과 아름다움을 갖는 거고요. 이 기획은 게임 전반을 봤을 때, 이 스킬 이펙트가 합리적으로 너무 눈이 부시거나, 다른 캐릭터의 스킬 이펙트에 비해서 많이 튀거나,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는 거죠, 조화. 그쵸?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걸 맞춘 다음에, 그래서 제가 색감을 맞춘 거고요. 그 안에서 베리에이션의 간극을 채우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 뭐, 얼음 형태도, 이렇게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색깔을 썼다고 보이고, 여기서는 총을 쏴서 폭발하는 형태, 뭐, 마술, 구의 형태,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걸 보면, 이펙터들이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하고, 컬러키를 계획을 하고, 작업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레이아웃을 잡고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레이아웃을 잡지 않고 만듭니다. 만들고,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문서화를 위한 억지로 컬러키를 넣은 것 뿐입니다. 컬러키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두 가지만 아는 거예요. 제일 발광한 컬러, 그리고 여운을 남길 컬러, 혹은 어두운 컬러. 이 두 가지의 컬러만 기준을 잡으면 돼요. 여기서는 이 컬러와 이 컬러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너무 어렵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컬러를 잡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또 제가 만든 예제인데요. 여기에서 색감을 보면은 굉장히 알록달록합니다. 그렇죠? 이 예제는 뭐냐면 도깨비 레퍼런스를 만든 거예요. 도깨비는 5등신의 굉장히 캐주얼한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록달록한 느낌이 더 캐주얼 스타일을 도와주는 형태죠. 그렇죠? 요런 알록달록한 이펙트들. 그런데 만약에 8등신의 진지한 MMORPG라면 이런 색감은 딱히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도깨비 레퍼런스를 따라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컬러들을 굉장히 많이 섞었죠. 이 하나만 뜯어봤을 때 아름다울 수 있지만 게임 전반적인 스타일을 봤을 때는 어울리지 않는 색감이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녹색을 잡았다면 제일 밝은 녹색, 좀 노란색이 섞인 녹색, 그리고 좀 어두운 녹색, 이 두 가지의 여기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빠질수록 색상이 나가는 컨셉이 훨씬 낫겠죠. 도깨비 캐주얼 컨셉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여기서 이게 노란색으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는 무슨 색이 돼야 되죠? 어두운 녹색. 이렇게 이 간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정하고 그 간극을 잘 그라데이션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스킬은 마법진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방팔방 튕긴 다음에 찍는 스킬인데, 마법진이 만들어지는 컬러를 보면 분홍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뭐 주황색도 있어요. 이 컬러가 컨셉에는 굉장히 혼돈을 주는 컬러예요. 굉장히 하나하나를 보면 이쁘지만, 자, 오히려 이 안에 이 여운의 컬러, 기운의 컬러를 보면은 보라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상이 있죠. 이런 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의 컨셉으로 이루어진 보라색이지만 그 안에서 여러 색이 보여진 이 형태가 잘 만든 색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작업을 했지만 여기서는 블루프린트로 랜덤하게 기능을, 색상을 제가 주는 게 아니고요. 색상을 블루프린트가 주는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색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항상 바뀌어요. 할 때마다. 그런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셉이 알록달록 아름답지만, 기능적으로 훌륭하지만 게임 전반적 기획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쁘지만. 그렇기 때문에 1번 기획, 2번 그 다음에 이펙트 아트입니다. 순위가. 자, 그러면 이번에는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원화 모델링 애니메이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펙트라고 했죠. 이펙터. 이펙트가 색감 다음으로 중요한 기본 감각, 이게 바로 애니메이션 타이밍인 거죠. 우리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직선 운동입니다.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우리가 이제 등속 운동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 속력과 방향이 변하지 않는 일정한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잘 안 보이네요. 요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잘 보이는 색깔로. 자, 요렇게 시작점이 있고 이렇게 쭉 앞으로 나아가는 벡터가 있다고 할게요. 방향이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게 1초라고 하고, 그리고 0.1초씩 그 거리를 재봤을 때 일정하게, 일정한 거리, 0.1초에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고 끝까지 이동, 끝나는 지점까지 변하지 않는 일정한 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속력이 여기서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이 1초에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만큼 이동하고, 또 똑같이 0.1초를 재봤을 때 이만큼 이동하고, 빠르게 이동하고 0.1초 이동했을 때 점점 이렇게 느려지는, 이렇게 가속이 됐다가 감속이 되는 형태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애니메이션, 어떤 움직임을 실제 움직임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이런 등속 운동은 많이 없죠. 그렇죠? 없진 않지만 많이 없죠. 우리는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많이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타격감, 스피드감, 이런 생동감을 더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애니메이션의 기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이죠, 직선 운동. 이거를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야 우리가 등속 운동이 이렇게 공을 튀기죠. 공을 튀길 때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등속 운동과 중력을 포함해서 애니메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1프레임, 2프레임, 여기서 프레임은 FPS, 그쵸? 1초당 프레임을 측정하는 거죠. 프레임 퍼 세컨드 해가지고 FPS라고 하는데,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은 천천히 이동을 하다가 중력과 속력이 이제 가속이 되면서 여기서 4번, 5번이 쭉 떨어지고 여기서 꿀렁이고 다시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갈 때 또 빠르게, 이런 형태의 등 가속도, 증감이 일어나는 거죠. 개구리가 폴짝 뛰듯이. 자, 여기에 보면 A, B, C의 등 가속도 운동이 있습니다. 자, A, B, C 어떤 형태의 운동이 마음에 드신가요?
어떤 형태의 타이밍이 내가 가져가야 될 타이밍일까요? 많은 분들이 B 아니면 C를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은 실제 공을 튀기면 이런 형태의 바운드가 일어나고 이런 형태의 프레임 간격이 일어납니다. A가 실제 1에서 17프레임에서 일어나는 이 등 가속도 운동을 실제적으로 표현한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중간에 가속도가 더 많이 붙는 거고요. 얘는 빠르게 시작해서 천천히 끝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는 미국과 그쵸? 그리고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사업을 좀 역사를 돌아보면은, 자, 미국은 이 TV에서 이제 방송하는 방식이 24프레임이에요. 24프레임. 24프레임 FPS죠. 일본은 16프레임. 이보다 더 적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24프레임에 표현해야 되는 거는 실제로 내가 필름 영상을 보는 것처럼 필름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실제와 같이 표현하는 거. 일본은 뭐에 주력했냐? 16프레임 얘보다 적잖아요. 뭐에 주력했냐면 얘는 그 짧은 프레임 안에서 모든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격한, 좀 과한 액션이 나오는 거죠. 이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게임이 굉장히 기술이 상당하잖아요. 세계적으로도 발전했고 미국도 발전했지만 우리는 미국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액션이 굉장히 멋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일본의 액션에 영향을 많이 받은 액션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30에서 60프레임을 쓰지만 이 프레임의 문제가 아니라 액션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전투를 하잖아요. 게임에서는 대부분 애니메이션을 보는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 더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만 우리는 시네마틱 같은 건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그런데 실시간 게임 엔진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스킬에서 주어지는 프레임은 1초에서 2초 정도 되죠. 액션을 제대로 할 프레임은 그 안에서 이걸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일본에서 쓰는 과한 액션 타이밍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더 과격하고 여운이 빠르게 짧게 1, 2프레임 액션이 취하고 그 여운을 길게 가져가게 될수록 우리는 그 여운을 보고 그리고 이 스피드감을 보고 타격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펙트에서 반복되는 자주 많이 쓰이는 타이밍이 있는 거죠. 이 타이밍의 중요도는 그러니까 동선에 대한 등 가속도 운동은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죠. 전체 동선에서는 곧 그래프의 부드러움이 그 동선의 퀄리티를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것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스타일 문서인데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X 표시를 한 게 이렇게 등속 운동을 변하지 않는 등속 운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등 가속도 운동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쉽지가 않죠. 이 타이밍 감각이라는 거는 애니메이팅, 셀
방식의 애니메이팅을 시퀀스로 넘겨가면서 그려가는 형태를 많이 해보지 않으면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감각을 얻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속은 타격에 가까운 표현, 그리고 감속은 여운에 가까운 표현을 갖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예도 있지만, 자, 이렇게 발사체가 앞으로 빵 나가는, 총알이 빵 나가서 여기서는 이제 이 스피드감이 얼만큼 이 총알에 대한 타격감을 운용하는 거죠. 얘가 이제 처음에 가고, 그 이후에 이제 맞고 난 이후에 뒤에 이제 여운, 맞고 난 히트의 여운을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고, 타격은 이 앞에서, 가속에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게 이제 전체적인 파티클의 동선도 있지만, 파티클 안에서, 파라미터 안에서의 운동,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는 등 가속도 운동을 잘 가져가야 이 타이밍을 잘 잡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던 예제, 이 새 발사체의 예제를 보면은 이렇게 동선이에요, 동선. 이 새 발사체는 이렇게 가는 동선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가서 꽂히는 거죠. 빨간색으로 해야겠네요. 빨간색으로, 요 색깔로, 요렇게 가는 거죠. 그쵸? 이게 이제 전방이 X축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 가속도의 타이밍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찍어보자면, 자, 처음엔 이렇게 천천히 나오다가, 그쵸? 여기서 이제 천천히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확 빨라져서 딱 부딪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동선이 그래프로 표현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그래프가 만약에 요렇게 직선으로 표현된다? 그럼 중간에 이 타이밍이 어떻게 되냐? 자, 이 타이밍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거나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많다가 이렇게 많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듬성듬성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그려보고 그래프를 보면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이런 형태가 돼야 잘 만든 동선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2m는 시퀀스 레이어처럼 써야 된다. 타격감을 리드하는 건 2m. 타격감을 리드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빠르고 짧게. 여운감을 남기는 2m는 느리고 길게 여운을 남겨야 돼요. 자, 이런 형태의 피격 이펙트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는 일단은 2m를 이렇게 레이어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어두운 부분 위에 제일 밑에 깔릴 거고 그 위에 자, 튀기는 파티클들이 섞여서 마치 포토샵 레이어처럼 2m 레이어를 쌓는데 그냥 마냥 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셀 애니메이션 방식, 셀 애니메이션 투명 용지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를 이게 세 개를 겹쳐서 한 장씩 낱개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보이는 게 셀 애니메이션 방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2m도 이렇게 여러 장의 레이어가 있다고 치고 그게 부분적으로 나왔다가 소멸되고 나왔다가 소멸되는 형태로 애니메이션 타이밍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셀 애니메이션처럼. 그래야 얘가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얘가 퍼진 다음에 뒤쪽으로 더 퍼지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완전히 퍼지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단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시에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0, 1, 2, 3, 4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이게 차이가 엄청 좁아도 인간의 눈에 움직이는 하나의 흐름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예제를 이렇게 확인을 하면 8개의 2m 레이어가 있고 그 8개의 2m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여기 핵이 안쪽에 있죠. 빛나는 부분. 히트된 부분. 빛나고 방향성을 표기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아치형 메쉬가 뒤로 퍼지는 거죠. 웨이브가. 그렇죠? 그리고 퍼지고 난 다음에 먼지, 아우라가 굉장히 오래 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터지는 것들. 플래시, 그 다음에 웨이브, 그리고 웨이브의 왜곡 느낌, 그 다음에 GPU 스프라이트들이 바깥으로 터지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연기가 남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색감과 타이밍을 볼 수 있는데, 먼저 타이밍을 볼게요. 타이밍은 이 2m들, 크게는 2m들 나오는 큰 타이밍이 정해지고요. 이 안에서 요걸 한번 볼게요. 웨이브를 솔로잉해서 웨이브의 그래프조차도 이런 타이밍을 가져가야 된다. 그쵸? 빠르게 시작해서, 자, 여기서 이렇게 시작점이 나오죠? 여기서 0.2초 만에 한 반절 정도를 가져가요. 반절 정도 나왔어요. 그쵸?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반절 1로 놨을 때, 여기서 이제 반절 가져가고, 여기서 반절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항목을 짧게 쓰고, 여기까지 길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머지 50%를 여기서 표현하고, 50%를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빠르게 가서 여기서 천천히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퍼지는 것까지, 나머지 사라질 때까지. 그러면서 색감도 하늘색으로 표현을 하면서 사라질 때는 무슨 색이죠?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이 살짝 보이는 파란색으로 사라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있죠. 여기 시작점이 첫 번째 컬러, 그리고 끝나는 점이 두 번째 어두운 컬러, 그리고 여기서는 등 가속도 운동이 시작이, 자, 여기서는 여기까지 나오는 게 아주 촘촘히 천천히 나오다가 여기서 반대죠. 반대. 촘촘히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확 나오다가 여기서는 천천히 나오면서 소멸되는 형태로 등 가속도 운동을 만든 거죠.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는. 이펙트 전반에 전체 큰 전체만 들어간 게 아니라 2m 하나, 그 2m 재질 안에 다이나믹 파라미터 그래프 하나에도 등 가속도 운동이 다 포함돼야 된다라는 거죠. 다 포함되면은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 보장될 수 있다. 색감도 마찬가지. 그리고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색감도 마지막에 더스트가 그 색감이 보라색, 그러니까 색상이 지금 다채롭구나. 이 이펙트 안에서. 이 히트의 전반적인 색상은 블루지만 마지막에 보라 기운이 살짝 느껴질 수 있는 아트를 신미성을 가져가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제가 작업한 내용을 가지고 색감과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색감과 타이밍은 꼭 이펙터뿐만이 아니라 UI도 그렇고요. 여러 분야에서 꼭 필요한 그 기본 감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내용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펙트에 대한 기술은 더 많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한 게 있어야, 색감이 있어야 전투에 대한 피아 식별이 되면서 내가 이 아트에 대한, 그러니까 이 아트가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타이밍, 즉 등 가속도 운동을 프레임에 잘 운용을 할 줄 알아야, 모든 그래프에 적용을 할 줄 알아야 이 이펙트가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생동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고 타격감과 여운을 남겨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자주 작업하는 내용을 이 강의에 담았으니까 필요하실 때는 반복적으로 이 내용을 다시 암기를 하면서 작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